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약박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특징주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시경 기자 나와주세요. 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갇혀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종목이 상한가를 내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420개 종목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260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탄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1위 종목으로 랭크가 되는 종목이 동양입니다. 오늘 동양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내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동양그룹주들 급등권을 시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파미셀이 9% 넘게 급등하면서 4,600원권입니다. 경방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8% 넘는 상승 시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STX 그룹주들 긴급 자금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반등입니다만은 장주 고점 대비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8%대에 STX가 7%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먼저 STX 좀 점검해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STX는 6천억 자금 지원 재개 요게 이제 호재성 재료였던 것 같은데요. 시세가 이제 강하게 뻗지 못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냐,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좀 소량의 자금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은 대리님, 지금 허 의원님께서는 트레이딩 정도로만 STX 그룹주들 좀 접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급등나 보이는 모습 종목들, STX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미 주식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트레이딩의 여유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죠.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의 어떤 투자 방식으로는 이제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매매라든지,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그런 분들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장기 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21선이 아직 밑으로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파를 오늘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종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서 매매하시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방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종목도 좀 점검 한번 해주실까요? 경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4,700주 정도 거래 대금으로는 고작 이제 6억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현재 8% 정도 강세가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장 주식수가 굉장히 적죠. 2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주주라든지 일부 특수관계 물량까지 합치면은 실제 유동 주식수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가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좀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물량 주가가 좀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오르기 전부터 회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알고 계셔서 이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모으시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8%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100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1위 종목이 역시 동양그룹주입니다. 동양시멘트가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젠백스가 임상 실패설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나흘 만에 급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와 오리엔탈 전공, 리노공업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4% 내외에서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이전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이 좀 들어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종목들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유진테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증설 모멘텀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LCD 회사들은 중국 수조 공장에서 실제로 이제 수주 관련 공수 나왔을 상황이고요. 예전에 유진테크 이제 25,000원이 직전 고점 최고치였었는데 작년 4월 달에요. 여기를 향해서 한번 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면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시세인 것 같은데요. 뭐 정배열 상황인 것 같고 추세선도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양그룹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도 초반에 좀 강하게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동양 쪽에서 섬유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은 대리님 종목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동양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좀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뭐 매각이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매각 이제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자에도 이제 어떤 사업부 매각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일단은 동양그룹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양그룹 쪽에서의 어떤 그 현금 유동성이 조금 다소 부족한 모습이 이전부터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를 하고자 그런 노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도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매각 이슈가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조금 이제 신규 배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위로 올라오고 있는 리너공업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고점 돌파 나올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1위가 에이블 CNC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연이을 좀 급락권의 움직임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어제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여전히 하락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까지 오늘 건설주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상사와 동부제철 동반 하락 흐름인데요. 2% 넘는 약세권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에이블 CNC 제외한다면 그동안 좀 낙폭과대주 쪽에서 일단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쪽이 오늘 또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글쎄요. 실적이 LG생활건강 화장품 사업 부분 실적 보면 이 에이블 CNC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글쎄요. 일단 실적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지하철 들어가 있던 거에서 회수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최근에는 정책적인 부분들 연결되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 AI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심리를 좀 안 좋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도 거의 시총 1조 원대까지 갔던 회사인데 지금 6,800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많이 밀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실적을 1차적으로 좀 점검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LG상사도 1분기 실적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도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거다. 증권사에서 이런 좀 평가들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하락권의 종목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훈 대리님 어떻게 체크하세요? 네, LG상사 말씀 주셨는데 사실 LG상사뿐만이 아니라 상사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최근 한두 달 동안 주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떤 실적 우려가 조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LG상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5만 가구 재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어떤 매장량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도 좀 다소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좀 하락도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LG상사 같은 경우 최근에 2012년도 저점 부분까지 주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따지는 구간에 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는 당분간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1위 종목이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가 신고가를 낸 이후에는 사흘 연속 오늘까지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모습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바이오주 같이 하락권으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낙폭은 좀 크지 않게 들어오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와 SFA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1% 내외에서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밀리는 종목들도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네. SFA 같은 경우는 오늘 덕산하이메탈은 29,000원 선까지 올라가는데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전기, 덕산하이메탈, SFA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 쪽에서 실제로 이제 뉴스는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요. 유음을 장착을 해서
진짜로 8, 9월 달에 그 노트 3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루머성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디스플레이 나온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들더라도 대규모 양산까지 성공할지는 아직 조금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도 지금 뭐 OLED 쪽 TV 증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증설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올라가는데요. 일단 현대증권 쪽에서 가장 강하게 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7만 5천 원 선까지 TP 정해놓고 연초부터 계속 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추세가 상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밸류 대비로 좀 주가가 조금 고평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계단식 패턴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했던 종목들에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KTH가 수요일에 바로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늘 조정이고요. CTC 바이오도 월요일에 신고가를 낸 이후에는 오늘 다시 좀 밀려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강 대리님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네, 뭐 KTH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KTH 그동안 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예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이텔이라는 이제 인터넷 사업을 했었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접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력 사업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어요. 이때는 기관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사업에서 어떤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커머스라든지 새로운 쪽에서 어떤 사업성이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을 조금 유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어떤 이제 성장성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내지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은 좀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미래 성장성을 보시고 KTH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시티바이오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조금 이 부분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 투자자들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하시는 분들과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급 공방은 계속해서 이전 뭐 젠백스라든지 메디포스트 시티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좀 매개가 붙으면서 코스닥이 지금 다시 장주 고점을 좀 찍고 있는데요. 중소형주도 오늘 어느 정도 좀 시세 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장 특징주들 흐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